자, 이제 우리 구조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자료형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캐릭터, 인티저, 더블과 같은 그런 자료형도 있었고, 또 배열이라는 것도 사용을 했었고, 포인터도 썼었죠.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 인티저, 더블과 같은 그러한 자료형을 기본 자료형 또는 내장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자료형의 어떤 그 크기라든가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또 연산 방법 이런 것들이 컴파일러를 설계할 단계부터 구현이 되어 있어서 내장되어 있는 그런 자료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배열이나 포인터 같은 경우에 응용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즉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 배열을 선언을 하는데 뭐 인티저 A 5개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얘는 인티저 5개짜리 1차원 배열형이에요 라는 그런 자료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자, 이렇게 하면 인티저 5형이 되고 이걸 6으로 선언을 하면 인티저 6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개를 선언을 하나 6개를 선언을 하나 5개나 6개나 서로 다 같은 형태가 아니고 다른 그런 자료형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인터를 선언해서 쓰잖아요. 그럼 P가 가리키는 거 형태는 인티저형이에요. 근데 P 자신도 형태가 있죠. 그걸 우리가 인티저 별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중 포인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이 PP 형태는 인티저 별별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별을 3개 붙이면 또 형태가 달라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포인터도 우리가 다양한 자료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사용자 정의 자료형, 응용 자료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구조체도 응용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자료형이다. 자, 구조체는 배열과 달리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배열은 형태가 같은 거를 모아서 만들어주죠. 그렇죠? 근데 구조체는 형태가 다른 것도 우리가 모아가지고 하나의 자료형으로 만들어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배열도 있는데 굳이 구조체라는 걸 또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형태별로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학생의 학번하고 학점을 저장한다고 합시다. 그럼 인티저형 변수 하나랑 더블형 변수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만 5명 학생의 데이터를 모두 처리한다면 인티저형 변수 5개를 이렇게 선언하진 않아요. 그렇죠? 인티저 배열 선언을 해서 각 학생의 학번들만 따로 배열로 모아서 우리가 처리할 것이고 또 각 학생의 학점들을 따로 모아서 더블형 배열에다가 또 저장해서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뭐 학점 순으로 정렬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학번을 모아놓은 배열도 다 같이 정렬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한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학번 학점을 그렇게 학생과 관련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놓은 게 아니고 형태별로 배열로 선언해서 묶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별로 데이터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서로 자료형이 다를지라도 그 내용별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구현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구조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조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료형인데 또 배열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배열 같은 경우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메모리의 저장 공간이 확보되고 또 뭐도 생기는 거예요? 인티저 6개짜리 1차원 배열형이에요 라고 하는 자료형도 컴파일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구조체는 다르다라는 것. 구조체는 미리 내가 어떠한 그러한 변수들을 어떠한 형태들을 모아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겠다, 구조체를 만들게 쓰겠다라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신고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료형에 대한 어떤 구조를 먼저 알려주고 나서 그 자료형으로 변수를 선언해줘야지만 기억 공간이 잡힌다라는 것. 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구조체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점은 뭡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조체의 형태를 알려주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된다. 자, 구조체의 형태를 알려줄 때는 스트럭트라고 하는 예약을 씁니다. 이렇게. 자, 스트럭트하고 구조체를 우리가 여러 개를 만들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구조체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서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구조체 이름을 식별자로서 우리가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관련 데이터들을 모을 거니까 스튜던트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트럭트와 스튜던트가 두 개가 하나의 자료형 이름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형태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the struct student라고 하는 자료형을 우리가 만들 건데 얘네들은 어떠한 그 자료형을 모아서 만들 것인지 그 멤버들을 쭉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데 이게 중괄호를 닫고 여기다 멤버들을 쭉 구현을 해주자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학생 관련 데이터 하나로 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번은 인티저형이고 그리고 학점은 더블형 3.5 같은 거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인티저형 하나와 더블형 하나로 이렇게 두 개를 모아가지고 새로운 struct student라고 하는 자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어떤 멤버를 쓸 건지 그거를 지정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멤버 이런 멤버들의 이름을 여기다 같이 넣어주자. 그래서 인티저형 멤버 넘이란 이름을 갖는 멤버 하나 그리고 그레이드라고 하는 자 이거는 학점을 저장할 거죠. 학점을 저장한 더블형 멤버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모아서 struct student형이라는 구조체를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것들을 우리가 이 구조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멤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멤버는 마치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멤버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얘는 절대로 변수 선언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보통 변수 선언을 하게 되면 메모리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확보된 저장 공간에 초기화도 가능하고 그런데 얘는 초기화가 불가능합니다. 왜? 이러한 인티저형 하나 즉 num이란 이름으로 사용할 인티저형 하나 그레이드란 이름으로 사용할 더블형 하나 두 개를 하나의 그런 멤버로 두 개를 멤버로 갖는 구조체를 만들어 쓸 거다라는 걸 그냥 신고하는 것 뿐이지 변수를 선언해라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변수 선언과 다르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 형태 선언이 끝나면 이제 struct student라고 하는 그 자료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자료형으로 이제 뭐를 변수를 선언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메모리 저장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자 그래서 구조체 형태 선언은 보통 메인 함수 위에다 많이 해줘요. 왜? 그러면은 메인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를 다 쓸 수가 있으니까 메인 함수 안에다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메인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다. 물론 다른 함수에도 안에다 할 수 있는데 그 함수 안에서만 쓸 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 전체를 쓰기 위해서 메인 함수 위에다 많이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함수 들어갑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이런 구조체를 형 선언을 했으니까 그 구조체 형으로 변수 선언을 통해서 메모리 저장고 확보해 주면 되죠. 자 struct student 형의 변수 A를 선언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데 몇 바이트를 확보해 줍니까? 멤버들의 크기를 전부 다 더한 크기만큼 확보해 주겠죠. 그렇죠? 자 인티저 4바이트 더블이 8바이트니까 총 12바이트가 잡힌다라는 거. 100번지부터 했다면 111번지가 이렇게 12바이트가 잡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하나의 변수처럼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름은 뭐다? A란 그런 변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학번이라든가 학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어디에다 집어넣어줘야 특정 멤버에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구조체는 num이라는 멤버와 grade라는 멤버가 있으니까 이런 멤버들을 직접 지정을 해줘야지만 그래서 이 공간을 쓸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구조체 변수를 통으로 쓰는 건 아니고 그 구조체 멤버를 구성하는 멤버들을 하나씩 써줘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연산을 수행을 한다? 자, 멤버 접근 연산자라는 걸 쓴다. 자, 이 멤버 접근 연산자는 구조체 변수에 대해서 쓰는데 구조체 변수만 멤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변수 쓸 수 없어요. 자, 어떤 멤버를 쓸 건지 멤버명을 옆에다 적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A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에 num이라는 멤버를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명에다가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 요소들을 사용을 해줘요. 그 인덱스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 배열 전체의 시작 위치부터 그렇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주소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요소를 사용하게 되고 그때 바로 인덱스가 주소 계산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이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정한 간격대로 할당되어 있는 게 아니므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멤버를 쓸 건지 바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A라는 구조체 변수에 num이라는 멤버를 쓰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구조체 변수가 되는 건데 멤버 접근한 이 최종 결과 자체는 하나의 인티저형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식 자체를 그냥 인티저형 변수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러한 내 인티저형 변수, 자 이거 이름이 a.num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315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키보드로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줘요? scanf %d로 입력을 시켜주면 되겠죠. a에 있는 num에다가 자 입력받을 때니까는 이렇게 주소 연산자를 써줘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주소 연산자, 단학 연산자, 멤버 접근 연산자, 이항 연산자예요. 단학 연산자가 보통 이항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A의 주소를 구해서 그 주소에는 num이란 멤버가 없으니까 이렇게 멤버 접근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A의 멤버 접근을 먼저 하고 난 후에 그 num이란 멤버의 주소를 구하는 게 순서인데, 자 그렇다면 괄호를 붙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얘가 단항이고 얘가 이항이니까 얘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점하고 이 화살표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그리고 소괄호, 대괄호 이 네 개의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요. 우선순위 0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얘네들끼리는 같이 쓰였을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거는 얘보다 얘가 먼저 연산이 되겠죠. A라는 구조체 변수에 num이라는 멤버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 num이란 멤버의 주소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시킬 수가 있다. 그레이드에다가도 점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A에 있는 그레이드. 자, 그레이드에다가 3.5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스캔F로. 자, 이 경우에는 W형이니까 LF. A는 구조체 변수지만 그레이드를 접근한 그 최종 결과 자체는 이 수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W형 변수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에 있는 그레이드에다가 주소 연산을 통해서 자, 입력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물론 뭐 더하거나 또는 어떤 함수에 인수를 주거나 이런 것들 연산 다 가능합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인티저형 변수처럼, 이거 자체 하나의 W형 변수처럼 쓰이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조체의 틀 선언하는 방법, 즉 형 선언하는 방법하고 구조체의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그걸로 변수 선언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제가 이 구조체의 크기를, 자, 이 크기를 지금 멤버들의 크기를 전부 다 더한 크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사이즈 오브에서 스트럭트 스튜던트의 크기라든가 A의 크기를 출력을 해보면은 16바이트 정도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패딩 바이트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스템은 CPU가 메모리를 접근을 할 때 그 접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바이트 단위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바이트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트 얼라인먼트는 구조체에서 보통 크기가 큰 멤버 기준으로 그렇게 잡혀요. 그래서 메모리에 그 멤버들을 할당하는 그 단위가 바로 8바이트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8바이트 단위로 할당을 해주되, 첫 번째 num이 할당이 되니까 앞에서도 4바이트만 할당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멤버는 그 남은 할당 기준 8바이트 중에 남은 4바이트 할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또 8바이트를 잡아주고 거기다 할당을 해준다. 그러면 num하고 그레이드 사이에 있는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패딩 바이트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구조체 변수 A라는 변수 자체는 전체 크기는 16바이트가 된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패딩 바이트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멤버 이름 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자, 이 부분 할당된 이 부분만 쓰게 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패딩 바이트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메모리를 접근하는 그러한 효율을 위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딱 정확하게 잡힐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패딩 바이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패딩 바이트 같은 경우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더라. 예를 들어서 이 스트럭트 스튜던트 멤버가 좀 많아진다고 봅시다. 많아졌다고. 자,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형태의 자료형 멤버들을 사용한 경우에 패딩 바이트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캐릭터형 변수 ch1이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쇼트가 있다고 합시다. 쇼트하고, 자, 넘 있고, 또 캐릭터형 ch2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인티저형의 스코어. 그리고 여기에 뭐 더블형이 있다고 합시다. 더블형의 그레이드. 그리고 또 캐릭터형 하나 더 있다고 하죠. ch3라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구조체 멤버가 있을 경우에 스트럭트 스튜던트형의 변수는 자, 어떻게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할당하는 그 기준 단위가 멤버들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8바이트 공간을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할당을 해주는데 첫 번째 멤버부터 할당을 해주겠죠? 그래서 자, 이 기준 단위 범위 내에서 이 기준 단위 크기보다 각 멤버의 자료형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또 그 자료형의 크기 단위 또 설정이 돼요. 할당이 돼요. 그래서 이 캐릭터형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 범위 중에서 아무 데나 다 할당해 줄 수가 있어요. 크기가 1바이트니까. 자, 그런데 이 쇼트 같은 경우에 크기가 2바이트죠. 그래서 2바이트 단위로만 할당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범위 내에서. 만약 이 범위가 안 되면은 다음 또 할당 그 범위에다가 같은 기준으로 할당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캐릭터형은 첫 번째 할당이 되겠네요. 여기에 ch1이 할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쇼트, 이거는 반 한번 쪼개볼게요. 이렇게. 이건 4바이트, 여기 4바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는 8바이트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냥 3바이트가 남죠. 근데 쇼트 같은 경우에는 기준 단위가 2바이트씩 할당을 해줘야 되니까. 자, 여기서부터 1바이트, 2바이트 이렇게 할당할 수가 없어요. 기준 단위가 2바이트씩이니까 요 짝수 2바이트 여기다 할당을 해준다. 그렇죠? 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캐릭터 ch2는 아무데나 할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어서 할당을 해주겠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패딩 바이트가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3바이트가 남는데 다음에 할당할 멤버를 봤더니 얘는 또 4바이트예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새로운 또 8바이트 또 잡아주고 여기 이제 패딩 바이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 4바이트 기준 단위로 스코어를 할당해 주니까 여기 스코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더블형 그레이드를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레이드는 8바이트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새로운 할당 기준 단위를 또 잡아주겠죠. 따라서 여기는 또 패딩 바이트가 들어가겠네요. 여기는 그레이드. 자, 이렇게 할당이 되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또 새로운 단위 공간 할당해주고 여기서 ch3가 할당이 될 것이다. 얘는 전부 다 또 패딩 바이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스트럭트 스튜던트형의 변수는 총 몇 바이트 크기가 되는 겁니까? 기준 할당 기준이 8바이트인데 8바이트가 4개가 필요하니까 32바이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1바이트, 1바이트, 뭐 2바이트면 4바이트, 8바이트, 16바이트, 17바이트인데 그렇죠? 거의 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낭비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 만약에 순서를 이 위로 올렸다고 하면 즉 얘와 얘를 바꿨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패딩 바이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자, ch2는 바로 아무데나 할당이 가능하니까 ch1 할당은 바로 여기서 ch2 할당이 돼. 그렇죠? 자, 그럼 여기 ch2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쇼트형은 또 여기서 할당이 되니까 여기까지 쭉 할당이 되고 또 인티저인데 4바이트인데 여기 또 할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8바이트면 되는 거예요. 꽉꽉 채워가지고 할당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또 더블형 여기 할당을 해주고 1바이트 할당해주면 8, 3, 24, 24바이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바이트 공간을 줄일 수가 있더라.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그 구조체를 멤버를 선언을 할 때 그 자료에 따라서 순서를 여러분 적절히 잘 조절을 해주면은 전체 그 패딩 바이트의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코딩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그 패딩 바이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약간 가독성을 좀 희생하더라도 메모리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코딩하는 게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조체의 형 선언과 그리고 형 선언한 후에 변수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멤버를 사용하는 방법, 그렇죠? 멤버 접근 연산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구조체에는 패딩 바이트라는 게 있다. 즉 바이트 얼라인먼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패딩 바이트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 구조체를 선언을 하고 그걸 변수 선언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구조체 멤버로 인티저나 더블과 같은 그런 기본 자료용 외에도 다양한 자료용들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구조체 멤버로 이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름은 캐릭터 배열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멤버로서 배열을 선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포인터라든가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멤버들을 넣을 수가 있다. 또 심지어는 이 만들어서 쓰는 그런 구조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구조체의 변수를 새로운 구조체 멤버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해서 구조체를 쓰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struct student라고 하는 즉 구조체를 우리가 만들 텐데, 여기에 이름 그리고 뭐 키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캐릭터 네임 이렇게 멤버로서 배열을 선언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 인티저 age라고 할까요? 나이를 저장할 멤버가 되겠죠. 그리고 더블 하이트. 자, 요거는 키를 저장할 멤버 이런 식으로 뭐 인티저 더블 가능하고, 자, 그리고 뭐 인사말 같은 거 하나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 인사말은 인사말이 길고 짧고 그 인사말의 길이가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일정하게 어떤 길이의 그 배열을 선언하기보다는 그 입력받은 인사말의 길이에 딱 맞게끔 동적 할당을 해서 그걸 연결할 수 있게끔 캐릭터 자, 포인터를 멤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트로. 자, 이런 식으로 구조체 멤버로는 배열이라든가 또 이렇게 포인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사용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얘가 20바이트고 얘는 4바이트, 8바이트, 4바이트가 되네요. 포인터니까. 자, 그래서 멤버들이 전부 다 어떤 패딩 바이트 없이 그대로 다 그 크기만큼 기억 공간이 할당이 된다면, 그렇다면 20바이트, 32바이트, 36바이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형태를 선언을 하고, 메인 함수에서 struct student 자, A라고 하는 이런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 저장 공간이 어떻게 잡힙니까? 36바이트가 잡히는 거죠. 패딩 바이트 없다 가정할 때 전체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엔 멤버가 몇 개가 있습니까? name, age, height, int로, 그쵸? name은 20바이트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할 것이고, age는 4바이트가 되겠죠? age, 그 다음에 height는 자, 그리고 여기 인트로라고 자, 이런 식으로 멤버들이 쭉 그 자리를 하겠죠. 그리고 네임 멤버는 자체가 하나의 또 20바이트짜리 배열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배열이 되고, 얘는 그냥 4바이트짜리 인티저형이 되는 것이죠. 자, 얘는 더블형이 되고, 자, 얘는 캐릭터 포인터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멤버들이 쭉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네임에다가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A에 있는 네임에다가 자, 네임 자체는 캐릭터 20개짜리 배열인데 배열의 뭐다? 배열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자체는 구조체 변수지만 그 멤버를 접근을 한 거잖아요. 지금 상태가. 자, 그러면 이 최종 결과 자체는 접근한 최종 결과 자체는 네임이죠. 네임은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다가 내가 뭔가 이름을 집어넣고 싶다. 홍길동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홍길동. 자, 이렇게 집어넣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렇죠?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을 대입변수에다 왼쪽에 쓸 수 없다 그랬어요. 배열명이 뭐라고 했으니까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 그렇죠? 주소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없다. 문자열도 그 자체가 주소 상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가능하지만 오른쪽에는 왼쪽에 배열명을 쓰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str cpy라고 하는 문자열 대입을 할 때 str cpy 함수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A에 있는 name에 홍길동을 자, 이렇게 복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scanf%s로 입력받거나 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해줘야 되고, 자, 나이에다가, 즉 AG에다 나이를 집어넣자. 그러면 A에 있는 구조체 변수의 어떤 멤버, AG 멤버에다가, 여기다가 나이를 뭐 17이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키는 어떻게 합니까? A에 있는 하이트. 자, 하이트에다가, 여기다 187.5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트로라고 하는 캐릭터 포인터 멤버예요. 그렇죠? 이 자체는 하나의 포인터다라는 거. 따라서 A에 있는 인트로 멤버를 먼저 접근해 줘야 되죠. 자, 인트로에다가 우리가 뭐를 집어넣을 수 있다? 문자를 직접 집어넣을 수 있다. 즉, 문자열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문자열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메모리 위치 값이 여기에 저장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포인터니까. 자, 그래서 뭐 헬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러니. 자, 그런데 얘는 실제로 어떤 문자를 저장할 공간이 있는 건 아니죠. 문자의 위치를 얘가 기억할 수는 있지만 문자열 자체를 여기다가 입력을 받거나 또 복사하거나 그런 작업들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동적 할당 해가지고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한 후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에 있는 인트로에 자, 만약에 동적 할당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네요. 캐릭터 별 그래서 멜록 자, 이렇게 하고 뭐 한 80바이트 정도를 자, 저장 공간을 확보해라. 그러면 80바이트 공간이 동적 할당으로 쭉 만들어주고 여기가 500번지였다 그러면 500이 들어가고 얘가 연결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여기다 스캔F로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scanf %s를 써줘야 되겠죠. S를 써주고 A에 있는 인트로 이런 식으로. 자, A에 있는 인트로의 값은 500이라고 하는 동적 할당받은 영역의 주소니까 그 주소를 주게 되면 scanf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문자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조체의 멤버로서 이렇게 배열이라든가 또 인티저 더블 같은 이러한 기본 자료형도 가능하고 또 포인터도 가능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조체를 변수를 서해서 쓸 수가 있다는 다양한 그러한 멤버들을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다른 구조체의 멤버를 다른 구조체의 구조체형을 새로운 구조체의 멤버로 쓰는 거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struct profile 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에는 나이랑 키랑 이름 같은 걸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자, name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고 그리고 인티저 age 나이를 집어넣고 더블 하이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럭트 프로파일 구조체형은 나이랑 이름이랑 나이랑 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체죠. 자, 그래서 뭐 이 독립적으로 스트럭트 프로파일형의 변수를 선언해서 쓰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새로운 구조체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스트럭트 스튜던트예요. 자, 학생 관련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구조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이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키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걔네들을 묶어서 이미 스트럭트 프로파일형의 구조체를 쓰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스트럭트 프로파일형의 멤버를 여기다가 바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멤버로. 자, 그렇게 스트럭트 프로파일 자, 프로파일형의 멤버 pf란 멤버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자, 이 pf 멤버 자체가 이러한 그 스트럭트 프로파일형의 구조체 변수니까 그 안에 또 name, age, height라는 멤버를 전부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추가되는 멤버들만 예를 들어서 뭐 학번이다 그러면 num 이렇게
자, 학점이다 그러면 그레이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구조체는 이 기존에 있는 구조체의 형을 가지고 멤버로 씀으로써 좀 더 쉽게 구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만약에 스트럭트 스튜던트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몇 바이트가 잡힐까요? 일단 스트럭트 프로파일, 자, 이 멤버 자체는 20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그러니까 얘는 32바이트가 되고, 패딩 바이트 없다고 가정하는 거에는 4바이트가 되고, 얘는 8바이트가 되는 거죠. 12바이트니까는 총 44바이트가 잡히겠네요. 그렇죠? 자, 저장 공간 자체가 변수 하나가 44바이트나 돼요. 자, 이 전체 이름이 A가 되는 거죠. 하나의 변수처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멤버가 몇 개가 있습니까? 스트럭트 스튜던트형 변수니까 멤버는 3개예요. PF 멤버, 넘 멤버, 그레이드 멤버. PF 멤버 자체가 이제 32바이트나 되네요. PF 멤버고, 그리고 여기는 넘 멤버가 있고, 그리고 그레이드 멤버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PF member 안에는 또 name 멤버와 age 멤버, height 멤버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구조체다 보니 그 안에 20바이트인 name 멤버가 있고 또 4바이트인 age 멤버가 있고 height 멤버가 있고 그렇죠? 자, 이런 상태가 되더라. 그리고 name 멤버 자체도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배열로 구성되어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름하고 나이랑 키랑 학번이랑 학점까지 쭉 한번 넣어보자 그런 얘기죠. 자, 네임을, 즉 이름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네임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접근합니까? 일단 이 구조체 변수가 A니까 자, A의 어떤 멤버부터 접근해줘야 돼요? PF 멤버를 접근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A는 PF 멤버를 접근한 그 결과 그 안에 또 멤버 여러 개 있으니까 또 요거 자체가 구조체니까 또 멤버를 접근해줘야겠네요. 그래서 A라는 PF 멤버에 있는 어떤 멤버? 네임 멤버에 가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네임 멤버 자체는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이니까 여기다가 스트링 카피해서 집어넣거나 또는 키보드로 입력받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링 카피 합시다. cpy. 자, 여기다가 우리가 뭐를 집어넣자? 홍길동을 집어넣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age 멤버는 어떻게 합니까? A에 있는 PF 멤버를 먼저 접근을 하고 거기에 있는 age 멤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멤버 접근 연산자를 연속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우선순위가 같으니까 어떻게 해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차례대로 A의 PF 멤버에 age 멤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17살이다. 이런 식으로. 또 A에 있는 PF에 있는 어떻게 height. 자, height에다가 뭘 집어넣자? 187.5를 집어넣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자, 넘 멤버는 어떻게 됩니까? A에 바로 A 멤버니까 바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죠? 멤버 접근 연산 하나 써가지고 A에 넘에 3위로. 네, 학번은 315번이에요. 자, A에 있는 학점은 그레이드. 그렇죠? 자, 학점은 3.5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구조체 우리가 형을 선언을 할 때는 거기에 이렇게 배열이라든가 또 포인터라든가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 또 다른 구조체형을 우리가 멤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죠? 다른 구조체형을 멤버로 이렇게 중첩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멤버 접근하는 방법이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구조체를 만들 때 쉽게 이미 선언해서 쓰고 있던 그런 구조체형을 이용해서 쉽게 우리가 구현할 수는 있지만 그 멤버들 접근하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조체형 선언을 할 때 다양한 멤버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멤버를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구조체 변수 자체는 하나의 변수처럼 사용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얘는 뭐 인티저형 변수 A다, 뭐 W형 변수 A다, 그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다? 스트럭트 스튜던트형의 변수 A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는 굉장히 크고 안에 복잡하게 그렇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는 하나의 뭐다? 하나의 변수고 그 이름은 A다라는 거 그렇게 취급이 된다. 자, 따라서 구조체 변수 자체는 우리가 하나의 기본 자령 변수처럼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다? 대입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구조체 변수들끼리 즉 같은 형태의 구조체라면 대입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대입을 했을 경우에는 멤버들끼리
다 자동으로 복사가 된다는 거, 멤버 단위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트럭트 스튜던트형의 변수 뭐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A에 있는 어떤 값들을 B에다 복사를 할 때 그때 쉽게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뭐 멤버들 각각 하나씩 참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뭐 초기화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A에다가 이런 이름이라든가 나이라든가 키 같은 거를 쭉 다 초기화 해놓고 그리고 B에다도 똑같은 값으로 집어넣을 때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구조체를 초기화할 때는 자, 중괄호 열고 각 멤버의 형태에 맞게끔 차례대로 초기화해 주면 돼요. 첫 번째 멤버가 뭐였어요? PF였죠, 그쵸? 자, A는 스트럭트 스튜던트 구조체 변수고 그 멤버는 PF, num, 그레이드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멤버는 PF인데 얘를 초기화하려면 또 구조체 초기화하기 위해서 또 중괄호 한 번 더 열어줘야 돼요. 그 PF 안에 있는 멤버는 name이랑 age랑 height가 있는데 name 멤버 자체는 캐릭터 배열이니까 또 이렇게 문자열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자, 길, 뭐 이런 식으로 자, 초기화를 해주고 자, 아직 PF는 초기화 안 됐어요. 그래서 나이는 17이에요. 키는 187.5예요.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닫아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F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그런 식이 되겠죠. A 입장에서 보면 PF란 멤버 하나 초기화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콤마 찍고 자, 계속 이어서 num을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자, num이 학번이 315예요. 콤마 찍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는 3.5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초기화가 끝나겠죠. 그럼 여기 이제 홍길동이 들어가고 여기 17 들어가고 187.5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315 들어가고 3.5 이런 식으로 쭉 다 채워지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구조체 즉 값들을 다 초기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값을 또 B라고 하는 그런 구조체 에다가 그대로 복사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씩 복사를 한다면 B에 있는 어떤 멤버에다가 네임을 복사하려면 PF 멤버에다가 그 안에 있는 네임 멤버를 그렇죠? 또 다시 참조를 해서 스트링 카피 해줘야 됩니다. str 문자열이니까 자 스트링 카피 해주고 어디 있는 A에 있는 어떤 멤버 PF 멤버에 있는 자 네임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줘야 되고 그렇죠? 자 그리고 B에 있는 어떤 멤버 PF에 있는 지금 나이를 복사를 하도록 합시다. AGE에다가 A에 있는 PF 멤버에 있는 AG를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대입시켜줘야 되고 하이트도 그렇고 num 같은 경우는 좀 쉽겠네요. 그렇죠? B에 있는 num 멤버다가 A에 있는 num 멤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따라서 구조체라고 하는 것이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멤버들을 일일이 다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면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B에다가 A를 바로 대입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A, B는 구조체 변수라서 그 안에 다양한 그런 형태의 멤버들이 많이 있어요. 데이터가. 자, 그런데 이 대입 연산 하나로 모든 게 다 한 번에 수행이 된다. 그렇죠? 이름은 이름대로 복사를 해주고 뭐 나이든 뭐 학번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서 복사를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구조체 변수들끼리는 뭐가 가능하다? 대입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따라서 대입 연산이 가능하니까 뭐도 가능해요? 구조체 변수를 함수의 인수로 주는 것도 가능하고 어떤 함수에서 반환값으로 그 값을 구조체 변수의 값을 복사해서 반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런 작업들이 이제 모두 가능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의 뭐 인티저형 변수를 함수의 인수로 주고 또 그 정수값을 돌려받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듯이 구조체 변수도 비록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을지라도 전체가 뭐처럼 처리된다? 하나의 변수처럼 처리된다라는 거. 그리고 따라서 그걸 우리가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조체 변수를 함수의 인수로 주고 그리고 그 값을 다시 돌려받는 이런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left와 right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개의 더블형 변수가 있는데 이건 왼쪽 눈의 시력을 저장하고 오른쪽 눈의 시력을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바꾸고 싶어요. 즉, 두 개의 더블형 변수의 값을 바꾸고자 하는데 이걸 자주 바꿔야 된다면 함수 호출을 통해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 함수 호출을 하게 된다면 그 함수의 인수로 이러한 변수의 주소를 줘야 되고 또 함수의 매개 변수로 포인터 선언해서 받은 다음에 간접 참조 연산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함수의 인수로는 주소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함수가 인수로 뭐 많은 그런 데이터를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만 반환하게 되겠어요? 값 하나만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두 개의 값을 바꿔서 동시에 어떤 반환 값을 줄 수가 없더라. 자, 그렇다면 그게 전혀 불가능하냐. 즉, 포인터를 안 쓰면 두 개의 값을 바꾸는 그런 함수가 전혀 불가능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를 구조체로 묶어서 하나의 변수처럼 함수의 인수를 그냥 줘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값이 복사해서 넘어가고 그 안에 있는 멤버 값을 바꾸는 애 다시 돌려받으면 또 값이 그대로 복사해서 넘어오니까 함수가 오직 하나의 값만 반환을 한다라는 그러한 조건에 충분히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스트럭트 비전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더블형 변수 멤버예요. left. 그리고 더블형 right.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 형태를 만들어 주고 자, 메인 함수에서는 스트럭트 비전에 자,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초기화를 한번 해볼까요? 중괄호 열고 왼쪽 눈은 1.5예요. 오른쪽 눈은 2.0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두 개를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 직접 바꿀 수 있지만 함수 호출을 통해 바꾸려고 해요. 그 함수를 수압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수압 함수에 뭐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자, 포인트 안 쓰려고 하는 거 지금 자, A만 주면 되는 거예요. A가 구조체 변수고 구조체 변수는 대입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수의 매개 변수에 직접 값을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수압 함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인수로 뭐가 넘어오고 있어요? 구조체 변수가 넘어오고 있으니까 매개 변수를 당연히 구조체 변수로 받아줘야 되겠죠. 스트럭트 비전 자, B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는 이제 B에 있는 그 멤버들은 A에 있는 멤버들이 다 복사되어 있겠죠. 그래서 B에 있는 left는 A의 left가 즉 1.5가 들어와 있을 것이고 B의 right에는 A의 right 2.0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바꿔주자. 임시 변수 더블 하나 주고 템프. 자, 템프에다가 뭐 집어넣습니까? B에 있는 left 집어넣고 B에 있는 left에다가 B에 있는 right 집어넣고 자, B에 있는 right에다가는 뭘 집어넣습니까? 템프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멤버들 값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B 자체를 어떻게 하자? 통째로 다시 반환해 주는 거야. 리턴. 자, 이러면 B에 있는 멤버의 값이 복사돼 가지고 동시에 넘어간다라는 거. 자, 따라서 이때 반환 값 형태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트럭트 비전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인수로 준 스트럭트 비전의 그러한 멤버들의 값이 여기서 바뀐 상태로 다시 반환이 되더라. 자, 이 자리로 돌아온 게 이걸 다시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A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줘야죠. 그렇죠? 자, 구조체 변수들끼리 뭐가 가능하다? 대입 연산이 가능하니까 멤버별로 복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프린트F로 찍어주면은 두 개 바뀐 그런 %.1LF %.1LF 이렇게 하고 자, 출력을 할 때는 뭐를 출력해 줘야 돼요? A에 있는 left 자, A에 있는 right 그렇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이제 바뀐 2.0, 1.5가 출력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조체를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구조체 변수 자체가 하나의 그냥 변수처럼 사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대입 변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대입 변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수의 인수로 그 구조체 변수 자체를 넘겨주거나 또 반환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 필드 구조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비트 필드 구조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조체를 우리가 멤버들을 사용을 할 때, 선언을 할 때 멤버들의 크기를 비트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 필드 구조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조체를 비트 필드라고 하죠. 자, 여기에 멤버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들하고 딸하고 어떤 애완 동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들의 수와 딸의 수, 그다음에 애완 동물의 수를 멤버들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son하고 daughter하고 pet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아들의 수는 많아봐야 요즘 한 명, 두 명, 세 명, 그 정도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 3명 이상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비트면 가능해요, 그렇죠? 두 비트면 4가지 경우를 표현할 수가 있고 정수로 표현한다면 0부터 3까지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즉 그 아들의 숫자, 아들의 수는 두 비트면 충분히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 딸도 두 비트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물, 애완동물의 수는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3비트라고 합시다. 3비트면은 7까지, 0부터 7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각 멤버들이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그 값 자체가 아주 작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트 단위로 저장 공간을 할당을 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비트 필드 구조체다라는 거. 자, 비트 필드 구조체를 우리가 선언을 할 때는 즉 멤버 선언은 어떻게 해줍니까? 자료형과 그다음에 변수명하고 땡땡하고 비트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unsigned int형으로 합시다. unsigned int형의 멤버명은 son이에요. son이라는 멤버, 즉 아들의 수를 저장할 건데 몇 비트에 할당하겠다? 2비트에. 이런 식으로 멤버를 넣어준다 그래요. 땡땡하고 그리고 비트수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엔. 자, 그리고 unsigned int. 자, daughter는 얘도 2비트면 되겠죠. 그렇죠? unsigned int pet이라고 합시다. 자, 얘는 3비트 정도 할당을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트필드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필드 구조체의 멤버들의 크기는 이미 비트 단위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자료형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멤버의 그 자료형 또는 그 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멤버에는 형태라는 게 없어요. 그냥 비트만 딱 할당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자료형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멤버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비트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실제 할당되는 단위 크기가 돼요. 그래서 이 멤버들의 비트를 전부 다 더해도 7비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바이트만 할당해도 충분히 멤버들을 다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기준 단위가 몇 바이트가 된다? 4바이트가 된다. 여기 unsigned int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바이트, 즉 32비트가 할당이 됩니다. 이렇게. 자, 할당이 되고 비트들을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쪼개가지고 멤버들 할당을 해주는데 이때 왼쪽부터 할당할 건지 오른쪽부터 할당할 건지는 시스템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부터 할당이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son이 몇 비트 할당이 되는 거야? 이게 전체가 unsigned integer이니까 32비트가 되고 자, 우측에서 2비트, 이 2비트가 son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 자, daughter도 자, 이 2비트를 쓰겠죠? 자, 그리고 pet은 자, 3비트 이렇게 쓰겠네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이제 pet을 위해서 쓰이는 나머지 이 비트들은 어떻게 돼요? 3비트, 7비트 빼면은 25비트인가요? 네. 25비트는 이제 그냥 버려지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트 단위로 할당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티저형을 쓰지 않고 unsigned 인티저형을 썼는데 그냥 signed 인티저형, 즉 그냥 인트를 써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음수도 여기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두 비트에서 음수를 표현한다면 총 4가지 수고 4가지에서 음수까지 넣는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두 비트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비트에 사인 비트를 써야 되니까 자 그런 경우에 사인 비트를 또 처리하는 방법도 시스템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비트 필드 구조체에서는 사인드 자료형은 잘 쓰지 않아요. 비트에 따라서 값의 범위 우리가 다 계산해 가면서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대부분 언사인드 자료형을 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비트 필드 구조체도 중간에 뭔가를 그 패딩 비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 비트 필드 구조체 이름 옆에 있는 그 비트 수 있잖아요. 그 비트 수를 0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비트 필드 구조체 이름을 일단 생략을 해야 되는데 이름만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비트 필드 구조체 unsigned 캐릭터형이라고 합시다. 캐릭터형에 A를 위해서는 한 비트를 이렇게 할당을 했고 unsigned 캐릭터 B를 위해서는 2비트 할당했다고 합시다. unsigned 캐릭터 C를 위해서는 3비트 할당을 했고 unsigned 캐릭터 자 D를 위해서 4비트 할당하는 자 이런 식으로 비트 필드 구조체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일단 자료형 자체가 unsigned 캐릭터예요. 한 바이트 그쵸? 8비트 내에서 전부 다 기준 단위로 할당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기준 단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족하면 다음에 또 한 바이트 할당해서 또 씁니다. 자 일단 한 바이트 할당을 했어요. 8비트 자 우측부터 하나씩 할당한다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비트를 위해서 A가 쓰이겠죠. 그쵸? 두 번째 비트부터 세 번째 비트까지가 B를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리고 C는 하나 둘 세 개 쓰이는 거죠. 자, 여기 세 개가 쓰여요. 자 봅시다. 그러면 A는 한 비트, B는 2비트, 얘는 3비트니까 총 6비트가 쓰였죠. 남는 건 2비트 남아요.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D를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럼 얘는 그냥 버려진다라는 거. 자, 이걸 우리가 패딩 비트가 되겠죠. 이 부분이. 자, 그러면 다음에 또 8비트를 할당을 해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4비트에다가 D를 사용을 해준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패딩 비트를 넣고 싶어요. 즉 A를 위해서 한 비트 할당을 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요 B는 빼고 할당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이름을 생략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비트 수는 그대로 두고 이름을 생략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2비트는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패딩 비트로 그냥 건너뛰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를 위해서는 몇 비트 할당을 해줍니까? 하나, 둘, 3비트. 이 부분 이제 C가 할당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 이제 2비트가 남겠고. 자, D는 여기 할당될 수 없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겠죠. 그죠? 중간에 어떤 패딩 비트를 넣고 싶을 때는 비트 수를 지정을 해주고 뭘 생략한다? 멤버명을 생략을 해주면 그 부분은 바로 패딩 비트가 된다. 왜 멤버명이 없으니까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중간중간에 우리가 패딩 비트를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멤버를 생략해주면 된다. 멤버 이름을. 자, 그런데 이렇게 멤버 이름이 생략된 상태에서 여기 비트 수를 0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자, A를 첫 번째 그 단위, 할당 단위인 한 바이트에서 A를 위해서 한 비트를 할당해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전체 할당 기준 단위 남은 비트가 총 7비트가 남았을 텐데 그 7비트를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 패딩 비트로 쓰겠다. 그런 뜻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할당 단위에 남는 비트를 전부 다 버리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C는 어디서 할당이 됩니까? 다음 기준 할당 단위인 다음 바이트에다가 할당을 해준다는 거. 하나, 둘, 3비트를 위해서 C를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4비트를 위해서 D를 할당해.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겠죠. 여기는 한 비트가 또 패딩 비트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당을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비트 필드 구조체라고 합니다. 이런 비트 필드 구조체는 비트 단위로 얘네들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주소값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멤버로 배열 멤버를 쓸 수 없어요. 배열이라고 하는 건 주소 연산을 통해서 접근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멤버로 배열을 선언해서 쓸 수가 없고 또 각 멤버의 주소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멤버에 대해서 비트 필드 구조체의 스트럭트 비트 필드의 변수 한번 선언해 볼까요? 스트럭트 비트 언더바 자, 필드에 s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다고 합시다. 그럼 s에는 어떤 멤버? a라는 멤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가 사용 불가능하다? 주소 연산이 사용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a라고 하는 게 한 비트인데 그 메모리에는 바이트 단위 주소 값이잖아요. 그 한 비트에 대해서는 주소 연산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주소 연산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뭐가 불가능합니까? 키보드로 입력받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보통 키보드로 스캔F 입력받을 때 어떻게 해줘요? 스캔F 내가 %D로 여기다 입력받고 싶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용 불가능하니까 따라서 키보드로부터 직접 입력받는 게 불가능하다. 인티저형 변수 뭐 템포 같은 거 하나 주고 템포에다 일단 입력을 받은 다음에 %D로 템포에다가 입력을 자 이렇게 먼저 받은 다음에 템포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S에 있는 A에다가 템포를 집어넣어라.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비트 필드 구조체에 있는 멤버들을 사용하는 거는 비록 그냥 비트 단위로 우리가 그 저장고 할당에 쓰지만 사용 뭐 연산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똑같아요. 똑같이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주소 연산이 불가능할 때 입력받을 때는 이게 다른 변수에다 입력받아서 대입시켜줘야 된다는 거. 자, 정리를 할게요. 비트필드 구조체, 배열 멤버 쓸 수 없고, 그리고 주소 연산이 불가능하다. 비트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비트필드 구조체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